그 메이킹 필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뜻이 뭡니까? 그 제작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팀들이 준비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촬영 바로 전까지 슛 들어가기 전까지 그 스탭들 사진 그 촬영해 가지고 그 저기 하는 게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 과정까지. 그걸 해서 방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그래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쌌어요. 이제 그 비행기 표 값이 상당히 비쌌고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비행기 안에 스모킹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비행기 뒷자리가 스모킹 에리어였어요. 비행기 맨 뒷자리가 그래가지고 팔걸이 있으면 팔걸이 이렇게 보면 재떨이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표 끊으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물어보잖아요. 스모킹, 넌 스모킹 그러면 넌 스모킹 그러면 앞자리 주고 스모킹 그러면 뒷자리 주고 그랬었던 시대인데 열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열몇 시간을. 근데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카나다를 선택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 왜 카나다를 가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했습니다. 왜 갔느냐? 원래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괌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비자가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랑 있었는데 다른 스태프들은 미국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사실은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그리고 뭐 그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미국 비자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 그 광화문에 있는 데 가서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비자가 있는데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스태프들이.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열 몇 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뭐 반 이상이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뭐 저도 뭐 촬영 때문에 뭐 많이 다녔지만은 그냥 촬영만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화보집을 찍으러 이제 갔는데 한 놈이 이제 프로그래머 하는 애가 이제 탔는데 걔는 비행기 처음 타는 애야. 그래서 약 올리고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너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저기 그 밥 뭐 누들 줘요 아니면 뭐 볶음밥 드릴까요 뭐 그러면은 그 가격 똑같으니까 그냥 20불씩 주면 돼. 그 밥값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준비하고 막 장난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안 타봤으니까 공짜로 밥 주는 거를 모르지 걔네들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어디? 밴쿠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그레이션을 나가는데 우리가 카메라 장비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 가자. 그래서 이제 너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제 3, 4, 5 이제 모여서 가는데 통과를 못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다 저쪽으로 가. 가봤더니 그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메라 장비 뭐 조명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가지고 가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느냐? 그때 우리 팀 말고 성인 방송하는 팀들이 카나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하냐? 걔네들은 노골적인 그 성인물. 그래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한국에 밤 9시부터 하면 그쪽은 뭐 새벽 2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왔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미그레이션에 저거 하는 그 통역하는 한국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거기 교포신 것 같아. 한국말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잘하고 이제 통역을 해준 거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장배 압수당하고 이제 못 들어가게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제 명함 하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지갑에 명함이 있었어. 명함이 있었는데 제작사 이름이 들어가고 또 방송사 이름이 들어가고 또 방송사 프로그램 뭐 일밤이면 일밤, MBC 일밤, 그다음에 그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코너면 코너 이름을 써가지고 그 명함을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명함이 없으면 섭외가 안 돼요. 섭외가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제작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쌈마이들이나 아니면 가짜들이 와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MBC 직원이 아닌데 MBC 명함을 팔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로고는 들어갔어요. 제작사 먼저 이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해서 나 이런 프로그램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그런 찍으러 왔다. 화보집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밴쿠버 가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밴쿠버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져요. 한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밴쿠버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만큼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IMF 터지고 나서 이제 한 2, 3년 후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 밴쿠버에는 이제 네 가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랍슨 스트릿이라고 랍슨 스트릿에 거기 한국 술집하고 뭐 이런 식품점만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킹스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뭐 한 2, 30분인가 뭐 하여튼 거기 있고 또 코키틀람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있고 거기는 이제 우리은행인가 거기 뭐 브랜치가 거기 가 있었고 썰이라는 데가 또 밑에 그 국경선이 있는데 썰이라는 데 거기 이제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그 밴쿠버나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토론토는 내가 안 가봤는데 특히 밴쿠버는 교민들이 뭐를 해먹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LA처럼 딱 어떤 블락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뭐 해먹겠는데 이거는 뭐 여기 뭐 한 7, 8개 있고 또 킹스웨이 가면 또 한 7, 8개 있고 뭐 코키틀람 가면 또 거기도 한 10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서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난 그렇게 그때 판단을 했어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서로 팔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교민들 입장에서는 야 뭐 하다못해 설렁탕 뭐 어디 설렁탕이 맛있더라 그러면 또 그걸로 가야 돼. 또 어디 뭐 술 먹으러 간다 그러면 랍선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첫날이에요.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뭐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11명인가 같이 갔었어요. 11명인가 12명 같이 갔는데 걔네들 데리고 뭐 짐은 잔뜩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많이 갔네요. 많이 갔지 이제 스태프들. 이제 어디로 갔냐면 랍슨 스트릿으로 간 거예요. 그쪽에서 갔는데 뭐 동서남북을 알아 뭐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 대장이니까 책임감이 막중하지. 애들은 그냥 쫄쫄쫄쫄 쫓아오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랍슨 스트릿으로 딱 갔는데 딱 보니까 한국 간판이 보이는 거야. 식당 간판이. 그때 거기 삼포만두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뭐 밴쿠버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포만두집 있는 거야. 와 저기다가 만두국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5성급 호텔을 보니까 그 메인 스트릿에 약간 언덕백이 있거든요. 그 랍슨이라는 데가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 엑스트라 베드까지 해가지고 겨우겨우해서 뭐 엑스트라 베드는 뭐 20불 더 내야 된다 뭐라 한다 어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꾹꾹 해서 여자는 여자들끼리 3명이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들도 있었으니까 배우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고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YMCA인가 뭐 하여튼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숙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근처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YMCA인가 뭐 YWCA인가 하여튼 그 유스텔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는 엄청 쌌어. 1인분에 한 10불 정도 받았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엄청 쌌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미토리 형식으로 돼서 2층 침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막 6개씩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싸게 받을 수밖에 없지. 거기다 짐 풀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 얻을 때까지 여기 있자 그러고 베이스 캠프를 쓰기로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랍슨 스트릿에 보면 거기 뭐 그 바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지하에 무슨 약간 만화방 비슷하게 해서 당구다이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시컷 놀았어. 그럼 한 11시쯤 돼서 이제 들어가서 자자 그러고 갔는데 문이 잠긴 거야. 철창으로 돼 있는데. 유스 호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쓰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 10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뚱뚱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우리 늦었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도 안 열어주는 거야.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야. 내일 아침, 뭐 6시면 6시, 5시까지 오라는 거야. 안 열어줘. 아니, 그 문을 쇠창틀 같은 데다 문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딱 봐주면서도 sorry about that 이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시 만화방으로 갔지. 그래서 밤을 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늦지 않게 항상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계속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 교민 신문이 있더라고. 신문. 교민들 보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집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방, 원룸, 뭐 투룸 기껏해. 우리는 지금 열 몇 명인데. 그런 이제 독립 집을 개인 주택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그 맥케리 컬킨 나오는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런 딱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1층 있고 2층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라이브도 찍어야 되고 저녁에 또 늦게까지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집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밴쿠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노스 밴쿠버가 있고 사우스 밴쿠버가 있는데 노스 밴쿠버에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비싸. 근데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 밴쿠버를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해서 그때 또 뭐 그 현지 누구 그 만화방에서 이런 애들 유학생들을 알아가지고 뭐 걔네들이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대신 알아봐주고 그래서 같이 갔어. 계약을 했습니다. US 달러로 한 3,000불인가 한 3,500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계약을 했어. 거기다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짐을 풀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막 알아보다가 차를 삽니다. 그래서 밴을 샀어요. 12인승 밴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크라이슬러 건가 뭐 하여튼 뭐 미국 포드 건가 하여튼 밴을 샀어. 근데 꽤 괜찮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샀는데 한 6, 7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뭐 괜찮다고. 그래서 샀어. 그래서 곤색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면허증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작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도 가져갔고 다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쓰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화보집도 하려고 그러면 뭐 침대에서 야식거리하게만 누워 있는 것도 찍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니까 뭐 테이블 보라든지 그 뭐야 커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사고 현장에서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거 침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침대 테이블보라든지 뭐 침대보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가구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중고를 사고 싶었는데 중고 가게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랍슨 스트리트에 가구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부 새 거를 산 거예요. 설치를 했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그 알게 된 거지만 그 새 거 파는 가구점이 있는데 거기서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전부 중고 파는 데야. 그 뭐 알았어 몰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던 게 야 외국 나갈 때 길만 가르쳐줘도 캐시로 10만 불 주는 거랑 똑같다. 맨날 그러고 내가 다녔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홀세라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그런 그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뭐 코스코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쭉 들어가는데 동양 사람이 동양 놈이 하나가 이러고 지나가는데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이러고 지나갔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몇 발짝 걸어다 휙 돌아가니까 그놈도 나를 휙 돌아봐. 그래서 그래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걔도 그러는 거야. 가까이 다가갔어. 와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놈이 거기서 딱 마주친 거야. 양 아무개. 그러니까 막 반가워서 너 문과에 나 이과였는데 뭐 이러면서 야 반갑다. 그 녀석을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서 대성학원이라는 조그만 학원을 그 유명한 대성학원 이름을 따가지고 조그만 학원을 거기서 애들 한 열 몇 명 데리고 이제 한국 애들이지 이제 거기서 학원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거기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랑 사는데 와이프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니까 둘이서 심심하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거기서 진짜 무슨 영화도 아니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얼마나 걔가 좋겠어.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별로 그런 감흥은 없었어 사실은. 근데 걔는 이제 거기서 외롭게 그냥 쓸쓸하게 살다가 나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냐고. 이놈이 이제 학원 끝나면 껌딱지야. 매일 오는 거야.
우리 집에 뭐 하러 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보집 찍으러 다니까 와 재밌겠다. 야 그럼 나 옆에서 구경 좀 해도 되냐? 뭐 이러면 구경하라고.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올 때마다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오지 뭐 하지 뭐 라면 필요하냐 뭐 내가 들어가면서 뭐 사다 줄게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매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